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2일 도청 세제필실에서 오는 5월 개최되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어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회 기간 전남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교통 및 주차 대책과 숙박 위생업소 점검 등 전반적 운영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학생이 참가 주축인 전국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특성을 반영해 홍보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눈높이와 관심사에 맞는 대회가 되도록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는 김용록 전남도지사를 주재로 전남도,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목포시, 전남체육회,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관별,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67개 전체 경기장을 대상으로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8개 시군, 10개 경기장은 개보수를 진행해 선수와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기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난해 체전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해 남은 기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 고로쇠 농가에 일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고로쇠 수액 생산지인 광양 옥룡면 백운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채취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양 고로쇠는 전국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돼 우수한 상품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풍부한 봄의 선물 고로쇠 수액 채취의 한창인 백운산으로 김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채취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채취되는 백운산 고로쇠는 마그네슘 등 10종의 미네랄 등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큰 소포장 용기와 수액 위생 관리를 위한 정제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여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전국 제일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로쇠 역수는 흡수력이 뛰어나 많은 양을 마셔도 포만감이나 탈이 나지 않으며 물맛이 달고 개운해 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백운산 고로쇠에는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륨, 칼슘, 망간, 마그네슘 등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으니까 좀 많이 드시고 요즘같이 그 면역력 저하되는 시기에는 우리 백운산 고로쇠가 면역력 증강에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 용기를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정제일자 표기 등 엄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고로쇠 수액에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광양시는 고품질 수액 산업에 바람을 일으켰고 꾸준한 지원과 관리로 임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 나주, 광양, 강진, 무안, 신안 등 전남 7개 시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해남은 예비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 1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글로컬 대학 30 지정에 이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3대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남도는 도교육청과 시군 및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군별 전략 사업을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학과에 연결하고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정책을 구상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 기간인 3년 동안 시군별로 30억에서 10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금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으며 특히 전체 인구 대비 이주 배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이주 배경자 맞춤형 통합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다둥이 꿈키움 사업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둥이 꿈키움 사업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중심의 육아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기업과 다자녀 가정 간 1:1 결연을 통한 후원 사업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둥이 꿈 키움 사업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7년째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총 147개 기업이 149개 가정에 1억 7,800만 원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순천시에 연고가 있거나 주소를 둔 19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전년도에 넷째 아 이상을 출산한 19개 가정에 기업 후원금 10만 원이 매월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순천시는 다둥이 꿈 키움 사업에 기꺼이 동참해준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순천시 출생아 수는 1,409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확대, 취업자 주거비 지원, 예술의 전당 건립 및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도내 독서문화 취약기관 5곳에 총 400권씩 총 2,000권의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도서 기증은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체결한 독서, 인문교육, 환경, 사회, 투명경영 업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전남 지역 독서 활성화, 교육 지원 및 독서문화 소외 지역의 교육과 문화 격차 해소 등 공생의 독서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연말부터 지역청 소속 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도서 기증이 필요한 기관의 희망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곡성 길작은 도서관, 죽곡 농민 열린도서관, 순천 별빛나루 도서관, 사곡 지역아동센터, 남학 청소년 문화의 집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2,000권의 도서는 새학기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돌봄 학생 및 지역민들의 사랑방이 된 마을 작은 도서관 등에 비치돼 책 읽는 전남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2월부터 뇌병변 척추질환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전문가가 직접 개인별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1:1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일환인 이 서비스는 재활이 필요하고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상담을 통해 재활 전담팀이 1:1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재활운동 서비스는 매주 1회씩 10주에 걸쳐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진행되며 재활 전담팀은 작업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연계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 콜센터가 시정 업무 상담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말벗 안부 전화인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심콜 서비스는 시 콜센터 상담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 전화를 걸어 실생활의 어려움 등을 청취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건강정보 등 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간 안심콜 서비스 상담 건수는 총 13만 8,004건에 달합니다. 여수시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6일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 연수원에서 자원봉사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2024년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과 도공모사업,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등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봉사단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와 온기나눔 캠페인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현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7개 단체 4,351명이며 포털 가입자는 18,537명으로 고흥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우수 자원봉사자 증명서 발급 등 지역 내 온기나눔 확산과 자원봉사 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목포 해경이 주야간에 발생한 도서 지역 응급 환자 3명을 육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4분 신안군 하이도에서 심한 복통을 동반한 거동 불가 환자 A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구조 세력을 급파해 신속하게 육지로 이송한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47분에는 신안군 장산면에서 거동이 불가한 열상 환자 B씨와 혈관 질환 의심 복통 환자 C씨를 경비 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해경의 도움으로 육지에 이송된 환자들은 모두 목포 소재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에서 중장비를 수리하던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전남 소방본부와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광양시 태인동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페이로드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페이로더 소유주이자 운전기사인 A씨는 휴일에 나와 삽날을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봄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곳을 찾으러 구례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는 3월 17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1999년부터 이어온 축제로 올해 24회를 맞은 축제입니다. 구례의 사람들은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기 위해 산수유꽃과 열매를 연인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노란 팝콘이 터진 것처럼 보이는 산수유꽃은 한데 모여 핀 꽃을 보면 화려하고 눈이 부십니다.
축제에서는 산수유 열매 까기 대회, 어린이 활쏘기 게임, 산수유 꽃담길 걷기 등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구례 산수유길을 따라 걸으면서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봄의 서막을 알리는 곳은 광양입니다. 매화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는 섬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농가들은 산과 밭에 곡식을 대신해서 모두 매화나무를 심어서 3월이면 만개한 매화꽃에 마치 눈이 쌓인 듯한 장관을 이룹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광양의 매화축제는 오는 17일까지 광양매화 K문화를 담다를 슬로건으로 삼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진행됩니다. 매화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버스킹 공연과 매실 하이볼 체험, 매화 캘리그라피 등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꽃 구경과 더불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2마리 토끼를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봄의 서막을 알리는 전남 지역의 축제를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봄이라는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곡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김서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복지 카드 신청자를 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는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자기개발 등을 위해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광주은행 누리집과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및 안심알림이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최초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학부모나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오는 3월 18일부터 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올해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 경로당 188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의료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순회 의료 서비스는 시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간호사가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건강상담 후 기초검사를 비롯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지 경로당 이용 주민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도심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 형평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 매화마을이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선정한 봄꽃 여행지 6선에 올랐습니다. 올해 제23회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열릴 예정이며 꽃구경 외에도 포토존, 향토 응식장 및 직거래시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향긋한 매화가 섬진강변을 수놓으며 환상적인 꽃대거를 이루는 광양 매화마을은 도쿄 하네기 공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설레게 할 꽃명소라고 전했습니다. 목포시가 3월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집중 단속은 3월부터 진행되는데 지정된 견인구역에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킥보드 운영업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한 후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며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평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올해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개인이 바라보는 사회적 응시와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의 응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를 응시해 따뜻한 세상을 구현하는 홍성국 작가를 김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등장합니다. 각계의 눈동자가 무엇을 응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눈동자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어떤 눈동자는 지극히 따스한 인간의 모습을, 때로는 지구의 종말이 올 줄도 모르는 자연 파괴나 인구 절벽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 작가는 정신을 담아내는 작가입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가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합니다. 전남 무안군 이음갤러리에서 이뤄진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바로 응시입니다. 응시는 내가 타자래, 또 타자가 나를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응시는 감춤에 의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성을 통해 형태를 파악하는 것을 시선이라고 한다면 세계 파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개인이 바라보는 사회적 응시와 사회를 바라보는 개인의 응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세상에 대한 응시는 그의 작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전시를 통해 전하는 주된 메시지는 기후위기 속 생태계 복원에 대한 문제와 참여 연대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정민 중에 연대가 절실하다는 믿음과 소망을 담은 것으로 작가는 이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론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시적인 대담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있어서 제가 작은 날개짓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인데, 전시장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응시, 연대는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낸 사람이 군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많은 눈동자가 연대해 더 나은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을 열어가자는 호소가 느껴집니다. 작가는 예술사조나 재료의 경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즐긴다면서 작가의 작품을 미술의 한 장르 안에 한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리얼리티의 경계를 뛰어넘어 내면을 압축해 드러내는 심상의 언어를 추상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소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시대현실의 거울입니다. 때문에 작품은 시대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가의 사회에 대한 시각을 따뜻한 시선과 응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품 속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가 살아 숨쉬고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의 담대한 대전환을 시작하자는 작가의 기원을 담았습니다. 작가는 오늘도 따뜻한 시선과 응시로 세상을 관조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인간, 자연, 사회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변화와 도약의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활기찬 바람이 부는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반가운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